안녕하세요. 언더스탠룸의 루틴쌤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꼬였죠? 네,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뉴턴의 운동법칙 중에서 가속도 법칙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이제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지만 거기서 거깁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땐 말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문제가 도르래 연결된 상자가 이제 떨어질 때 문제입니다. 그냥 상황이 참 다양하죠. 예, 참 심플하면 좋겠는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도르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죠? 도르래 사이에 물체가 두 개가 연결되어 있고, 한쪽이 더 무겁고, 무거우니까 무거운 쪽으로 당연히 움직임이 발생할 테고, 그렇죠? 이 상태에서 알짜의 관계를 구하라. 이제는 막 아래로 떨어지고, A 물체는 또 위로 올라가죠. 그쵸? 올라가고 실도 있으니까 실의 장력도 구해야 되고, 네, 계산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 반식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이번에는요, 조금 예시가 다른 게 뭐냐면, 이제까지 문제는요, 힘이 하나만 작용했어요. 뭐, 오른쪽으로 100N 당겼다. 뭐, 두 개의 상자를 30N을 밀었다. 이렇게. 하나의 힘만 존재하지만, 지금 이 도르래에서는요, 현재 처음부터 두 군데에서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네,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걸 알아보기 전에 이 아래로 떨어지는 이 물체를 옆으로 펼쳐서 보면 더 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으로 펼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도로를 없애고 생략한 겁니다. 그 옆으로 펼친 겁니다. 자, 이 상태로 보면요. 자, 지금 두 물체 다 무슨 힘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상상이 됩니까? 바로 지구의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B상자, A상자 모두 다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두 개의 힘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은 A쪽으로도 아래쪽의 힘으로 중력이 작용하겠죠? 그거를 오른쪽 그림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요 왼쪽 상자, B상자에도 아래쪽으로 중력이 작용하는데 그거를 펼쳐서 보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네, 이해되시나요? 네. 자, 보시게 되면, 자, 양쪽으로 힘이 작용하는데 이 힘이 도대체 얼만큼이냐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힘은 바로 중력의 힘이기 때문에 제가 오른쪽에 표시해 놨죠? 중력의 힘 공식, F는 mg 공식에 대입을 하면 됩니다. 네. 이 중력의 공식이 왜 F는 mg냐라는 설명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생략하고 그냥 공식을 안다 가정하고 바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력 공식은요, 그 물체의 질량의 중력 가속도를 곱하면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력 가속도를 숫자 10이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러면 A상자의 중력은요, 질량이 2, 중력 가속도 10이니까 네, 20N이 되는 거고요. 즉, 네, 오른쪽으로 20N이죠, 지금. 이 그림에서는요. 여기서는 아래로 20N이지만 펼쳐서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상자는요, 당연히 왼쪽으로 30N의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시작하기 전부터 두 군데서 두 개의 힘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파악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방향이 서로 반대죠. 그러니까 힘을 합하면 힘이 오히려 작아진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 방향이 반대이니까 말이죠. 당연히 큰 쪽으로 힘이 작용할 거고요. 그래서 두 물체의 힘의 합력은요, 왼쪽으로 10N이 남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왼쪽으로 30, 오른쪽으로 20이니까 더하면 왼쪽으로 10밖에 안 남습니다. 이게 힘의 합력입니다. 그쵸? 즉, 왼쪽으로 10N으로 힘으로 당기고 있다. 이렇게 상상하면 된다. 그런 말입니다. 네.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까지 계산한 거 다시 그려놨죠? 힘 합력은 30, 합력은 10입니다. 자, 그리고 물체가
동시에 실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동시에 움직일 겁니다. 가속도도 동일할 거고요. 그래서 합쳐서 이렇게 상상하시는 거는 똑같죠. 이해되시죠? 하나로 상상하는 건 동일합니다. 이렇게 따지고 나서 가속도를 구하면 네, 질량분의 힘이니까 질량은 5고 힘의 합력을 써야 되는 거죠. 예, 남은 힘은 요거밖에 없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10 해서 가속도 2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힘의 합력이 10N이죠. 10N의 힘을 두 상자가 나눠서 힘을 분배해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각각 물체의 알짜힘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왜? 가속도를 계산했으니까 말이죠. 아까는 그냥 합한 힘이고 이 힘을 두 상자가 분배해서 써야지 총합이 10N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B상자부터 계산해보면 요 MA 공식이 되면 질량 곱해 가속도 하면 네 6N 네 왼쪽으로 왜냐면 아까 힘의 합력이 왼쪽으로 10N이었으니까 왼쪽으로 발생하는 거고요. A의 상자의 알짜힘은 왼쪽으로 4N 그래서 총합이 10N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즉 처음에 주어진 두 힘은 이미 이제 뭐 문제 풀 때는 필요하겠지만 이 풀이 과정에서는 필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합력 10N만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분석할 때는 네, 꼭 다시 써줘야 되는 겁니다. 왜? 처음에 주어진 힘은 이미 맞으니까 말이죠. 합해서 10N이 됐기 때문이죠. 자, 이제부터 마지막으로 이제 작용 반작용 관계를 네,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저는 무엇부터 찾을까 하다가 원래는 한 군데서 힘이 작용하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지금 왼쪽 오른쪽 둘 다 동시에 힘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냥 B상자부터 하겠습니다. 그냥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A상자부터 해도 되지만 B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0N의 이 화살표를 문장으로 표시해보면 누가 B를 왼쪽으로 당긴 거죠. 이해되시죠? 힘을 받는 대상에게 화살표를 그려줘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거는 우리 도르의 사진 상상됩니까? 예, 돌을 당긴 건 지구밖에 없죠. 예, 지구가 B를 당긴 게 30N이죠. 하지만 이 그림에서는 예, 지구가 없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생략하는 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예, 이 30N이고요. 자, 반작용을 생략하는 거죠. 예, 반작용. 왜? 지구가 B를 했으니까 반작용은 B가 지구를 오른쪽으로 당기는 게 됩니다. 근데 지구한테 화살표를 표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구가 없으니까 예, 이걸 표시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당연히 표시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B상자를 보면 왼쪽으로 30N이 발생했는데 알짜힘이 왼쪽으로 6N밖에 안 남았어요. 그 말은 산수 더셈 뺄셈에 의하면 오른쪽으로 반대로 24N이 발생해야 알짜힘이 6N이 남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화살표를 문장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누군지 모르니까 처음에 물음표를 하겠습니다. 물음표가 B상자를 오른쪽으로 24만큼 당긴 겁니다. 오른쪽으로 당기려면 오른쪽에 존재하겠죠. 오른쪽에 존재하는 물체는 실밖에 없네요. 그림에서. 그러니까 결국 실이 B를 당긴 것처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실이 B를 당겼으니까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B도 실을 당기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이거를 화살표로 그리면 실을 이라고 했으니까 실한테 왼쪽으로 24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 작용 반작용 관계가 그림으로 화살표를 표시를 했고요. 네, 이번에는 저번과 좀 다르게 다시 A상자로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를 바로 해도 되지만 자, A상자 보면요 오른쪽으로 20N이 작용하고 있는데 남은 힘, 알짜힘은 왼쪽으로 4N입니다. 그럼 왼쪽으로 산수 계산하면 먼저 화살표를 표현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헷갈려서. 자, 네, 물음표가 A를 20N 당긴 게 이 화살표 그림이죠. 이것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네, 화살표 그림인데 당연히 오른쪽에 당길 수 있는 애는 지구밖에 없죠. 네, 지구가 A를 당기게 되고 이거의 반작용부터 찾으면
A가 지구를 당기게 된 거지만 지구가 없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쵸? 자, 그리고 보면, 자, 아까도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이쪽으로 당겨야 알짜임이 4N이 발생하겠죠. 당연히 무엇이 A를 24N 당겨야 이쪽이 4N이 되는 거니까 화살표를 표시해 보면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왼쪽으로 24N 당겨야 알짜임이 4N 왼쪽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왼쪽이라서 24입니다. 오른쪽이 4N이었으면 당연히 여기 16N이 들어가겠죠. 이해되시죠? 이 알짜임 가지고 분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알짜임을 표시할 때 제 뭐 생각이지만 이렇게 힘의 방향을 표시해 놓으면 더 계산하기 편합니다. 제 기준으로 말이죠. 안 편할 수도 있고요. 예, 이래야 좀 혼동을 좀 막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무엇이 왼쪽으로 24N 당겨야지 알짜임이 4N이 되는데 왼쪽에 있는 물체는 실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 실이 A를 당기게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한 반작용을 표현하면 A가 실을 오른쪽으로 당긴 겁니다. A가 실을 이라고 있으니까 실한테 24를 표현하면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실 입장에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거고 한쪽이 당기면 반대로 똑같은 힘이 반대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두 힘은 24로 동일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면 힘의 분석이 다 끝났습니다. 그쵸? 자, 이 힘의 분석을요. 원래 그림에, 그쵸? 원래 도르의 그림이었습니다. 도르의 그림에 제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어넣으면 이렇습니다. 네. 앞으로 가면요. 자, 요 그림 있죠? 요 그림을 그대로 그냥 눕혀서, 그죠? 아래쪽으로 눕혀서 이렇게 만든 게 요 그림입니다. 즉, 뭐, 실이 B를 당기는 힘, 실이 B를 이라고 했으니까 B한테 연결된 이 화살표 24N이 되고요. 그렇죠? 실이 A를 당기는 힘도 24N. 네,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모든 힘들이 화살표로 표시되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뭐 도움이 될 거라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